여러분, 10년 안에 우리가 아는 세상이 어쩌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 AI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일, 사회 구조, 심지어 권력 지형까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죠. 최신 전문가 분석을 보면요. 스마트폰의 제왕이었던 애플이 음. 다음 시대의 노키아가 될 수 있다. 이런 예측도 있고요. 허, 인간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 그러니까 AGI죠. 이게 10년 안에 현실화될 수 있다. 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소수의 기술 엘리트가 모든 걸 독점하는 기술 봉건주의가 올 수도 있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시나리오까지 제기됩니다. 정말 변화의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지점, AI 발전 최전선에서 나오는 분석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거대 기업의 운명부터 시작해서 AGI의 가능성, 그리고 이게 결국 여러분의 삶과 우리 사회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올지 그 핵심 통찰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뇌과학과 AI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의 최신 분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AI, 사실 이 개념 자체는 꽤 오래됐습니다. 1950년대부터니까요. 처음에 인공지능으로 풀고 싶었던 문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세상을 알아보는 기계,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이게 뭔지, 고양인지 개인지 이런 걸 인식하는 능력이죠. 아, 이미지 인식 같은 거요? 네, 냉전 시대에는 이게 적군 탱크인지 아군 탱크인지 식별하는 그런 군사적 목적도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기계, 흔히 말하는 자동 번역 같은 겁니다. 자동 번역이요? 그게 그때부터요? 네, 당시 미국 입장에선 소련의 과학기술 자료를 빨리 파악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러시아어로 된 그 방대한 자료들을 기계가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면 좋겠다 이런 수요가 있었던 거죠. 근데 처음엔 이런 문제들 금방 풀릴 줄 알았는데 현실은 60년 이상 걸렸습니다. 네. 초기 방식은 확실히 한계가 있었어요. 저도 기억하는데 설명 기반 AI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컴퓨터한테 고양이를 가르치려면 고양이는 포유류고 다리가 4개고 털이 있고 이런 식으로 특징을 전부 코드로 막 설명을 해줘야 했죠. 근데 문제는 다리가 뭔지 또 설명하고 그쵸. 고양이가 자세만 바꿔도 또 다른 설명을 추가해야 하고 현실 세계의 그 무한한 다양성을 사람이 만든 규칙만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결국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자연, 이미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뇌였습니다. 아, 뇌로요? 네. 우리 뇌는 규칙을 외워서 세상을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 100조 개나 되는 신경세포, 뉴런들이 서로 연결된 복잡한 망, 시냅스가 있는데 경험을 통해서 이 연결 강도, 소위 가중치라고 부르는 것들이 계속 변하면서 학습하고 패턴을 인식하는 방식이죠. 이걸 수학적으로 모방해서 만든 게 바로 인공신경망입니다.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따라해 본 거군요. 네,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근데 1980년대에 그 인공신경망이 나왔을 때도 처음엔 기대가 컸지만 생각보다 성능이 잘 안 나왔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이론은 그럴듯했는데 실제 문제에 적용하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AI 겨울이라고 부르는 암흑기가 찾아왔죠. 많은 연구자들이 떠나고 연구비도 끊기고 인공신경망은 안 된다. 이게 거의 정설처럼. 처리 장치의 등장이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GPU요? 그 게임할 때 쓰는 그래픽 카드 말이죠. 네, 맞습니다. 원래 GPU는 게임 같은 그래픽 처리를 위해서 수많은 계산을 동시에 병렬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됐잖아요. 네네. 이게 인공신경망의 수많은 연결 가중치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방식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그렇죠. GPU 덕분에 신경망 학습 속도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예전엔 몇 시간, 며칠 걸리던 계산이 순식간에 끝나니까 신경망의 규모, 즉 인공뉴런수를 훨씬 더 크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에 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학습에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 예를 들면 고양이 사진 수백만 장 같은 걸 쉽게 구할 수 있게 됐고요. 데이터도 중요하죠. 네, 놀랍게도 알고리즘 자체는 1980년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모델 규모를 키우고 데이터를 쏟아부으니까 갑자기 성능이 확 좋아지면서 이미지 인식 같은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딥러닝 혁명의 시작이죠.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엔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단순히 뭘 알아보는 걸 넘어서 인간처럼 자연스러운 언어를 이해하고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왔죠.
와, 60년 전에 풀고 싶어 했던 그 두 가지 큰 숙제가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셈이네요. 정말 놀라운 발전 속도예요. 네, 정말 빠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오늘 분석의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렇게 AI가 세상을 바꾸는 격변기에 스마트폰 시대를 이끌었던 애플, 이 애플이 오히려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 분석이 있죠. 과거 휴대폰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노키아가 스마트폰 시대에 몰락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게 왜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걸까요? 분석에 따르면요. 이게 좀 역설적인데 애플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 성공 방식이 오히려 AI 시대에는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 방식이요? 네. 애플은 전통적으로 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퍼스트 무버 스타일은 아니었잖아요. 아, 그렇죠. 약간 완성도를 높여서 내는 편이죠. 맞아요. 기존 기술을 가져와서 훨씬 더 완벽하게 다듬고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해서 내놓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잘 써왔죠.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다 아우르는 강력한 자체 생태계를 만들고 이걸 외부에 잘 공개 안 하는 좀 폐쇄적인 문화로 성공을 거뒀고요. 아이폰만 봐도 딱 그렇죠. 근데 지금 AI 분야를 주도하는 문화는 애플과는 완전 정반대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지금 AI 기술은 뭐랄까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빨리 시장에 내놓고 봅니다. 베타 테스트 같은 거죠.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마치 비행 중에 비행기 엔진을 계속 고치는 것 같은 상황이죠. 아, 네네. 그리고 핵심 기술이나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해서 전 세계 개발자들이 같이 기여하고 발전시키는 문화가 아주 강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혁신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요. 그런데 애플의 그 완벽주의 그리고 폐쇄적인 문화는 이런 속도전과 개방성이랑 잘 안 맞는다는 분석인 거죠. 완성도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내놓기 꺼리는 애플 방식이 이 빠르게 변하는 AI 트렌드를 따라잡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그 AI 분야 최고 인재들이 선호하는 문화하고도 좀 부딪힐 수 있겠네요. 보통 연구자들은 자기 성과를 논문 같은 걸로 공개하고 동료들이랑 교류하면서 명성 쌓고 싶어 하잖아요. 아, 바로 그겁니다. 애플의 비밀주의 문화는 좀 힘들겠는데요? 네, 분석에 따르면 AI 분야의 정말 최고 수준 A+급 인재들은 자기 연구를 자유롭게 발표하고 학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하는데 애플에 가면 모든 게 비밀에 붙여지니까 좀 꺼린다는 거예요. 물론 애플 내부에도 뛰어난 AI 연구진이 있겠죠.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마치 블랙홀처럼 그들의 성과가 잘 안 보인다는 그런 인식까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애플 핵심 AI 연구 책임자급 인물이 최근에 경쟁사인 메타로 옮겼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아, 진짜요? 네. 이런 인재 확보의 어려움은 AI 경쟁에서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피처폰 시장의 거의 80%를 장악했던 노키아가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못 읽고 순식간에 무너졌던 사례가 자꾸 떠오르네요. 애플 역시 인터넷 기기로서 스마트폰을 완성하면서 쌓아 올린 그 성공 공식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AI 네이티브 기기라는 다음 시대를 놓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로 들립니다. 네,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애플이 가진 그 막강한 자본력이나 브랜드 파워, 사용자 기반은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기술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 과거의 성공 요인이 오히려 변화를 막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AI 분야는 지금 정말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경쟁사들이 막 수십조 원 단위로 투자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애플이 기존의 신중한 접근 방식을 버리고 그렇게 과감한 베팅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 분석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쓰는 기술이나 서비스, 또 그걸 제공하는 기업들의 미래가 생각보다 훨씬 유동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군요. 기술 혁신의 파도 앞에서는 영원한 1등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 애플 같은 기존 강자가 흔들린다면 그 빈자리는 어떤 기술, 어떤 기기가 채우게 될까요? 분석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스마트폰이 AI 시대의 최종적인 기기 형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네. 인터넷 시대에는 정보를 소비하고 소통하는데 스마트폰이 최적이었지만 AI 시대에는 AI와 상호작용하기에 더 적합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기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최근에 메타가 레이벤이랑 협력해서 내놓은 그 스마트 안경 같은 웨어러블 기기 있잖아요. 아, 네네, 봤어요. 그런 게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됩니다.
이런 기기의 핵심 잠재력은 뭐냐면 AI가 사용자와 똑같은 1인칭 시점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1인칭 시점을 공유한다. 그게 어떤 의미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까지 AI 비서나 추천 시스템은 주로 사용자의 과거 기록, 검색 기록이나 클릭 기록, 구매 내역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건 이미 지나간 과거 정보 정도요. 그런데 만약에 AI가 탑재된 안경을 통해서 사용자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길을 걷다가 쇼윈도우에 걸린 멋진 자켓을 봤다고 해보죠. 과거 기록 기반 AI는 제가 그 순간 자켓에 관심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1인칭 시점 AI는 제가 그 자켓을 이렇게 주목하는 걸 보고 즉시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잖아요. 비슷한 스타일의 다른 제품 정보나 구매 링크 찾아드릴까요? 이렇게 제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사용자의 현재 맥락과 의도를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말 필요한 도움을 그때그때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과거 데이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AI가 반응한다는 거군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물론 아직 기술적으로 완벽하진 않습니다.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이런 문제도 넘어야 할 과제죠. 하지만 몇 번의 기술적 개선만 거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미래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AI 시대의 인터페이스는 더 이상 우리가 아는 스마트폰 형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를 화면으로 확인하는 방식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새로운 기기의 등장은 결국 더 강력한 AI,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 전반을 아우르는 범용인공지능,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의 필요성 또는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건 아주 먼 미래 얘기거나 심지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많았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생성형 AI가 등장해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보여주니까 이게 예상치 못했던 다른 여러 지적 능력의 발현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관찰됐어요. 그러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언어 능력이 다른 능력으로 이어졌다. 네, 과거에는 AGI가 과연 가능할까? 이걸 논했다면 이제는 언제 가능할까로 질문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픈 AI의 샘 알트만 같은 사람은 5년 안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5년이요? 네, 좀 더 신중한 예측이라도 10년, 길어도 20년 안에는 올 수 있다 이런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10년, 20년이면 우리 생애 안에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정말 10년 안에요? 아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SF 영화 속 이야기처럼 들렸는데 그만큼 발전 속도가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군요. 물론 AGI 도래 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지만 오늘 분석은 상당히 가까운 미래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AGI가 정말 등장했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AGI의 등장은 정말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한편으로는 엄청난 유토피아적 기대를 갖게 하죠. 유토피아요? 네,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 모든 질병 정복, 기후변화 문제 해결, 우주 탐사의 비밀 규명, 인류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이런 난제들을 AGI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죠. AI랑 로봇이 대부분의 생산활동을 다 하고 인간은 노동에서 해방돼서 물질적 풍요 누리면서 각자 원하는 삶을 사는 세상,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와, 좋기만 한데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 실존적인 위험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역시 대규모 실업이죠. 그렇죠. 인간이 하던 거의 모든 지적 노동을 AI가 더 싸게 할 수 있다면 인간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둘째는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개선하는 자기 개선 능력을 갖추게 될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모든 도구는 인간이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더 나아졌잖아요. 근데 AGI는 인간 개입 없이 스스로 더 똑똑해져서 결국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통제불능이요? 무서운데요? 셋째는 AI가 인간과 다른 독자적인 목표나 자율성 같은 걸 갖게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지능을 가진 존재가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한다면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죠.
특히 경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 같아요. 일자리 문제만 해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AI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논의될 정도로 AGI는 기존 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꿀 것으로 예측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AGI 시대에는 인간의 노동 가치는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거의 0에 가까워지고 반대로 AI를 돌리는 데 필요한 데이터 센터나 컴퓨팅 파워 같은 자본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겁니다. 노동 가치는 떨어지고 자본 가치는 오른다. 네. 노동 투입 없이 자본 투입만으로 생산성이 무한히 증가할 수 있는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일부에서는 AGI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자본이고 이걸 가장 먼저 확보하는 기업이나 국가가 전 지구적인 부와 영향력을 독점하게 될 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분석에 따르면 개인이 다가올 AGI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논리적인 방법은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자본 축적뿐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걸까요? 노동의 가치가 사라진다면 AI라는 새로운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분석이 가능한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귀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경제 구조의 변화가 사회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회 시스템까지요? 네, 만약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서 AI라 창출하는 부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한다면 아마도 기본소득 같은 형태의 부의 재분배 시스템이 필요해질 겁니다. 아, 기본소득 논의가 여기서 또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현금으로 주는 기본소득은 인플레이션이나 노동의욕 저하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안으로 UBC, Universal Basic Compute라는 아이디어도 나와요. UBC요? 그건 뭔가요? 모든 국민에게 AI를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 예를 들면 GPU 사용 시간 같은 것을 일종의 지분처럼 나눠주자는 아이디어입니다. 각자의 컴퓨팅 파워로 활용해서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팔 수도 있게 하자는 거죠. 와, 컴퓨팅 파워를 기본소득처럼 준다.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네, 바로 정치 구조의 변화 가능성입니다. 이게 정말 섬뜩한 지점인데요. 만약 대다수 국민이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세금을 내는 대신에 국가나 특정 기업이 제공하는 기본소득이나 UBC에 의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적으로 세금 없는 대표 없다. 이 원칙이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었잖아요. 과연 세금을 내지 않는 다수가 기존과 같은 정치적 발언권과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러네요. 세금을 안 내면. AGI 기술과 데이터 센터 같은 핵심 자본을 소유한 극소수의 기술 귀족들이 경제력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까지 독점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이들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회. 이것이 바로 기술 봉건주의, 테크 퓨더리즘이라는 개념입니다. 기술은 최첨단으로 발전했는데 사회 구조는 소수가 다수를 지배했던 중세 봉건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정말 섬뜩한 경고인 거죠. 기술 봉건주의라니 와 정말 충격적인 용어네요. 이게 단순히 먼 미래의 디스토피아 소설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AI 발전의 논리적 귀결로서 심각하게 논의하는 시나리오라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나 정치적 권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좀 주목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신 전문가 분석을 통해서 AI의 정말 무서운 발전 속도, 애플 같은 현재의 거대 기술 기업이 AI라는 새로운 파도 앞에서 직면한 도전, 또 빠르면 10년 안에 실현화될 수도 있다는 범용 인공지능 AGI의 가능성, 그리고 AGI가 가져올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재편과 기술 봉건주의라는 사회 시스템의 위기 가능성까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내용이었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AGI가 정말로 스스로 학습하고 계산하는 능력을 갖춰서 인간의 이해나 통제를 넘어서는 초지능으로 발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그 초지능 AI가 추구하는 목표가 더 이상 우리 인간의 번영이나 가치와 일치하지 않게 될 때, 그럴 때 인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른바 AGI의 통제 문제, 그리고 목표 정렬, 얼라이먼트 문제라고 하죠.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과제를 넘어서 앞으로 인류가 직면할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숙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목표가 달라진 AI라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AI 시대를 살아갈 여러분께 의미 있는 질문과 또 성찰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